자, 금일시장 관세 여파로 인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죠. 지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확인을 해보면 그래도 흐름이 어느 정도는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지금 18,000포인트가 저항인데 엄밀히 따지게 되면 17,900포인트가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을 받게 되면 17,240포인트가 박스권 하단이죠. 제가 생각하는 건 4월 2일까지는 이 가격까지는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좀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은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매도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비중으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스닥은 지금 지지선 부근까지 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5,565포인트인데 지금 수준이죠. 지금 수준입니다. 이거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서 반등이 나올까 확인을 좀 보시면 5,500포인트대까지 약세에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5,565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치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수치가 잘못됐네요. 5,665인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경제지표 하나 나왔죠. 근원 PC 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품 에너지를 포함한 PC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상승을 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2.5%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지난 1월보다는 상승률이 낮아졌습니다. 실질 소비자 지수 0.1% 증가를 했고요. 시장 예상치를 밑돈 수치로서 거의 4년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나온 리포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거 보기 전에 맨 먼저 확인을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지금 유틸만 좀 상승하네요. 유틸 좀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상승하는 종목 업종으로 보게 되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셨죠? 보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기차는 어제 관세 이슈가 피해가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주가 큰 폭으로 약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폭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호화폐 관련주는 기술주가 하락을 하게 되면 약세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금융주가 상승을 하면 안 좋아요. 시장 안 가면 보통 금융주 상승해요. 시장이 안 가면. 자, 그 다음에 금 및 광산주 확인해 보게 되면 US 스틸이 올라갔다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US 스틸이 왜 지금 올라가고 있냐면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일본 니폰 스틸과 140억 달러 규모의 인수 합병 거래를 재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의에 나섰다라고 보도를 하게 되면서 이슈가 좀 됐는데 과거에는 반대 입장을 보여왔죠. 그런데 이번에 말을 또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하모니골드가 오늘 6%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틸리티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그 외에 음식료 소매가 시장이 안 좋으면 음식료는 그래도 좀 버텨야 되는데 버티지 못하고 있고요. 양자암호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이슈가 됐던 게 로켓랩 이슈가 좀 됐었는데 보시게 되면 미국 우주군의 국가안보 우주 발사 프로그램 대상업체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5%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콜로 테크놀로지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주가 1달러짜리죠. 1달러짜리. 유리기판 관련주, 로봇 관련주 다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관심 종목으로 선정이 되었던 종목들인데 1분기, 2분기 실적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지는 종목들은 뭐 주가가 당연히 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혼자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뭐 공개를 좀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뭘 지금 혼자 하고 있냐면 실적주를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정리할 예정이긴 합니다.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3월 25일부터 보시게 되면 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리를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씩 하다 보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묶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관심 종목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안에서 실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거 좀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할 테고요. 이 종목들 정리를 해 놓은 게 저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뭐 관심 종목으로 들어와 있는 종목들도 오늘은 실적주 위주거든요. 그런데 힘은 못 쓰고 있죠. 힘은 못 쓰고 있고 룰루레몬은 어제 실적 얘기 나왔죠.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13%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실적 체크를 변동을 했을 때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 이런 실적이었는데 이렇게 빠졌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변동을 좀 해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외에 어제 애플로빈 악재가 좀 있었죠. 공매도 리서치 업체가 어,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 무단으로 사용자 식별 정보를 수집해서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약관 위반 소지가 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애플로빈 쪽에서는 입장을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벤치마크에서 목표 주가를 525달러를 제시를 했고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었는데 8%까지 상승했다가 지금은 낙폭을 축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 관심 종목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즈라는 종목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BRG 주가는 뭐 낮은 상태고 11%대 상승하는 모습은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적자가 지속이 돼요. 적자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관심 종목에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OXM 인더스트리스는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가이던스, 그 다음에 관세 부담 경고를 했는데 이거 실적 파악을 해놓은 것 같은데 어허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확인해 보시게 되면 실적이 다 나오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2025년에 EPS는 턴 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 거죠.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 건데 일단은 매출 가이던스, 연매출 가이던스 뭐 다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2025년에 매출 총이익이 0.51%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뭐 많이 벌게 되면 16, 90, 100억 10억 달러는 순이익 안 날 것 같네요. 그냥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관심 종목으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관심 종목으로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024년 실적이 꼬꾸러졌기 때문에 2023년 뛰어넘지 못하고 2024년 실적 뛰어넘으니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진짜 올해 많이 올라가게 되면 90달러? 근데 그것까지는 안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80, 70, 한 8달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관심 종목으로 요거 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넣어보죠. 정리를 해 놓게 되면 여기 편집을 해서 OXM 자 어떻게 정리해 놓냐면 이렇게 정리해 놔요. EPS만 나온 거고요. 턴어라운드하고 1분기 흑자 전환한다는 얘기죠. 2분기 EPS 기준으로 2배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게 되면 여기에도 정리가 싹 되겠죠. 그리고 여기 포함만 해 놓으면 되거든요. 포함만. 그럼 여기에도 OXM 검색해서 EPS 기준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 좋은 종목도 EPS만 나온 종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포함을 해 놓습니다. 정리를 저는 이렇게 해 놓고 있고요.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최대한 그 많은 정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네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근데 각자만의 그 습관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냥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 때문에 그냥 제 눈에 제일 익은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보다 그 정리를 좀 잘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한눈에 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하면요. 단점이 뭐냐면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손이. 자, 짧게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뭐 딱히 볼만한 내용도 없고. 지금 나스닥이 더 밀리네요. 시장 한 번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한 번만 더 볼게요. 깼죠? 5,500까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최소 17,240. 저는 저거 엑셀로 다시 한번 정리해놔요. 엑셀로. 시장 더 밀릴 것 같습니다. 오늘 재미없을 것 같아요. 뭐 아침부터 계속 재미가 없었는데 오늘 암호화폐 급락 나오고 있고요. 그나마 반등 나왔던 금융주도 오늘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소매유통, 양자암호 다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유리기판, 뭐 로봇 관련주 다 약세.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짧게 한 20분만 뭐 설명드렸습니다.